아줌마 면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예요. 알아서 나가세요. 강도연 중사의 무례한 말에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여성의 침묵 속에는 뭔가 위압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곧 부대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 될 줄은 말이죠.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제48보병연대 정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평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윤이었지만 지금의 모습만으로는 그 누구도 준장이라고 짐작할 수 없었어요. 지윤은 천천히 부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부대를 방문했지만 이번처럼 복잡한 심정으로 온 적은 없었거든요. 가방 속에는 옛 전우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절박한 내용이었죠. 윤상우라는 이름, 분명히 그 친구 아들이 맞을 거야.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전우의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을 뜨겁게 달궜거든요. 정문을 지나 면회실로 향하는 길, 지윤의 예리한 눈은 부대 곳곳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상태, 병사들의 복장, 심지어 화단 관리까지 놓치지 않았죠.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한 지우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인 강도연 중사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의 지훈을 대충 훑어본 후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강도연의 말투는 처음부터 불친절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윤상우 병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을 강도연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윤상우? 어떤 관계세요? 강도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지훈의 간단한 답변에 강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가족? 아줌마 나이로 봐서는 어머니도 아니고. 누나?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강도연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친척입니다. 면회가 가능한가요? 친척이라고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강도연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신분증을 내밀자 강도연은 대충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지훈? 이상하네. 윤상우와 성이 다른데? 정말 친척 맞아요? 외가 쪽 친척입니다. 지훈이 설명했지만 강도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줌마 면회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오후 1시부터거든요. 강도연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강도연이 막았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강도연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지훈은 강도연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어요. 지훈이 일어서자 강도연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줌마. 다음부터는 미리 전화하고 오세요. 무작정 오면 곤란해요. 강도연의 말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면회실을 나오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무례함을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부대 분위기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 간부들의 태도, 모든 것이 평범한 부대와는 달랐어요. 뭔가 억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몇몇 병사들이 지훈을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저 여자 누구야? 면회 온 사람 같은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지훈은 다시 면회실로 갔습니다. 강도연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왔네요, 아줌마. 윤상우 불러달라고 했죠? 강도연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강도연이 무전기를 잡고 말했어요. 윤상우 병장, 면회실로 나와. 친척이라는 사람이 왔어. 잠시 후 윤상우가 면회실로 왔습니다. 지훈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옛 전우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상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상우야, 오랜만이다.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지만 윤상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윤상우가 의아해했습니다. 지훈은 미리 준비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 전우야. 편지 받고 왔어. 윤상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군요. 하지만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강도연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진짜 친척 맞나? 강도연이 의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강도연의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윤상우와 대화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시작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 장병은 즉시 대피하라. 확성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도연 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뭐야? 화재라고?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보음의 종류, 대피 방송의 내용, 모든 것이 실제 화재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20년군 경력으로 단련된 위기 대응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우 병장, 화재 발생 지점이 어디인지 아나? 지훈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탄약고 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상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탄약고 화재는 일반 화재와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자칫하면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도연 중사, 대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지훈이 강도연에게 물었지만 강도연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하지? 강도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에는 다른 면회객들과 가족들이 있었고 이들의 안전이 급선무였거든요. 모든 분들 침착하게 들어보세요. 지훈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탄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대피해야 해요. 누구세요? 왜 지시를? 한 면회객이 의아해했지만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집중했어요. 제일 가까운 출구로 빠르게 이동하세요. 뛰지 말고 질서를 지켜가며 나가야 합니다. 지훈의 지시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지훈이 상황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했어요. 아줌마가 왜 지시를?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훈이 강도연을 제압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황실에 연락해서
정확한 화재 위치와 대피 경로를 확인하세요. 지훈의 위압적인 기세에 강도현은 어쩔 수 없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제대로 연락이 안 됐어요. 못하겠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훈이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쪽은 면회실입니다. 탄약고 화재 상황과 대피 경로를 즉시 보고하세요. 지훈의 무전은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면회실? 거기 누가 계시죠? 상황실에서 의아해했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답변 바랍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군인다운 권위가 묻어났어요. 상황실에서 즉시 답변이 왔습니다. 탄약고 2층에서 전기압선으로 화재 발생. 현재 진압 중이며 폭발 위험은 낮은 상태입니다. 대피는 정문 쪽으로 유도해 주세요. 지훈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피를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폭발 위험은 낮다고 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정문으로 나가세요. 윤상우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지휘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윤상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훈은 강도현에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대피하세요. 아줌마는 뭐 하려고요?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나갈 겁니다. 지훈의 답변에 강도현이 의아해했어요. 지훈은 면회실을 한 바퀴 돌며 혹시 놓친 사람이나 중요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오랜 군 생활에서 체득한 습관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아줌마네. 강도현이 중얼거렸지만 내심으로는 지훈의 능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다행히 30분 만에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지훈에 대한 의심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 여자 정체가 뭘까? 부대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면회객이 보여줄 수 없는 전문성을 발휘했었거든요. 강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지훈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은 범상치 않았어요. 뭔가 숨겨진 정체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군인 출신인가? 강도현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윤상우는 지훈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전우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재 사건이 마무리된 후 면회는 다시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을 보는 시선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재 사건이 진정된 지 1시간 후 연대 본부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재혁 연대장이 직접 면회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화재 대응 과정에서 민간인이 지휘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면회실 담당자는 누구인가? 조재혁 연대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현 중사가 급히 일어나 경례했어요. 강도현 중사입니다. 화재 때 민간인이 대피를 지휘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조재혁의 질문에 강도현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강도현은 지훈을 흘끗 보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지훈은 조재혁 연대장을 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윤상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님, 지훈이 조재혁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조재혁이 깜짝 놀랐어요. 민간인 복장의 여성이 군대식 경례를 하는 모습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누구신지요? 조재혁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군복과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이지훈 준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면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강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장님이시라고요? 조재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신분증과 함께 국방부 발급 공문을 제시했어요. 개인적인 용무로 방문했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강도연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장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다니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지우는 강도연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윤상우 병장과 개별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조재혁이 급히 답했어요. 별도의 면담실이 준비되었고 지훈과 윤상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재혁 연대장도 함께 자리했어요. 상우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지훈의 부드러운 질문에 윤상우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윤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나는 내 아버지 전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 지훈의 말에 윤상우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강도연 중사가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윤상우의 폭로에 조재혁이 놀랐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조재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민간업체와 짜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윤상우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윤상우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목격한 게 언제부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2달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윤상우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그럼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어? 조재혁이 의아해했습니다. 윤상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고 오히려 제가 문제 병사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신고했지? 지훈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중대장님과 행정보급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윤상우의 답변에 조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훈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우야, 증거는 있니? 지훈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동기 한 명이 더 알고 있어요. 윤상우의 답변에 지훈이 안도했어요. 잘했어. 정말 용감한 일이었어. 지훈이 윤상우를 격려했습니다. 조재혁은 이 모든 상황에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준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조재혁이 지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윤상우 병장의 안전도 보장해야 하고요. 지훈의 체계적인 접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재혁이 다짐했습니다. 윤상우는 지훈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의 약속에 윤상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강도연은 면회실에서 혼자 남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들통났다는 사실보다도 준장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강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황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훈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면담실에서 윤상우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윤상우가 경험한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상우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내가 신고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니?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윤상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시당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떻게 심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훈의 격려에 윤상우가 용기를 냈습니다. 강도연 중사가 저를 문제병사로 몰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로도 계속 트집을 잡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윤상우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어요. 조재혁 연대장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나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지? 연대장님께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보고는 중간 간부들을 통해야 했고 그분들이 막았거든요. 윤상우의 설명에 조재혁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깨달았어요. 지훈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군수품 유용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니? 주로 소모품들이었습니다. 청소용품, 사무용품, 급식 재료 등을 실제보다 많이 주문하고 남는 물건들을 민간업체에 되팔았어요. 윤상우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 사진은 언제 찍었어? 지훈이 중요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는 장면과 가짜 영수증을 작성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윤상우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지훈이 재촉했습니다. 제 동기 박민수가 이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니? 지훈이 불안한 예감을 느꼈어요. 윤상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뭐라고? 조재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강도연 중사와 크게 다툰 다음 날이었어요. 밧줄 훈련에서 장비 이상으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윤상우의 증언에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훈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군수품 유용을 넘어서 증거 인멸을 위한 폭력까지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어? 지훈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국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이에요. 윤상우가 답했어요. 혹시 민수가 사고 전에 뭔가 말한 게 있니? 지훈이 세부 사항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연 중사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조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의도적인 사고였다는 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다치고 나서 강도연 중사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요. 윤상우의 관찰이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연대장님, 박민수 병장을 즉시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도 재조사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재혁이 비서를 불러 지시했어요. 윤상우는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했거든요. 이제 괜찮아.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지훈이 윤상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요. 윤상우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지우는 윤상우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2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전후 그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지훈의 다짐이었습니다. 조재혁이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준장님, 박민수 병장 보호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영상 자료도 확보했어요. 잘했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분석해 봅시다. 지훈이 지시했어요. 잠시 후 가져온 영상을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장비 점검을 담당했던 사람이 강도연의 지시를 받은 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 봐. 분명히 의도적인 사고야. 지훈이 영상을 보며 확신했어요. 윤상우도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민수가 맞았어요. 이제 강도연을 구속해야겠습니다. 조재혁이 결심했어요. 지훈은 더 체계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다른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재혁이 지훈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헌병대와 법무참모를 동원해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합시다. 동시에 윤상우와 박민수의 안전을 보장하고요. 지훈의 계획이었어요. 윤상우는 이제야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윤상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지훈은 옛 전우를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형, 내 아들 잘 지켜낼게. 약속해. 상황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지훈은 조재혁 연대장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방부 헌병대와 법무참모진을 동원한 본격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였어요. 강도연의 비리 척결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준장님, 헌병대와 법무참모진이 도착했습니다. 조재혁이 보고했어요. 김도현 헌병대장과 최명수 법무참모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상황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지훈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재혁이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어요. 강도연 중사의 군수품 유용,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그리고 의도적 사고 조작 의혹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김도연 헌병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 조직적 비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지훈이 강조했습니다. 최명수 법무참모가 구체적인 수사 방법을 제안했어요. 먼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강도연의 사물함과 관련 업체들부터 수사해야겠어요. 김도연이 동의했습니다. 지훈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윤상우와 박민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혹시 모를 보복을 막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김도연이 확답했어요. 오전 10시 비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연이 부대 밖으로 나간 사이 헌병들이 그의 사물함과 사무실을 수색했어요. 예상대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봐, 가짜 영수증들이 여기 다 있네. 헌병이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 통장은 뭐지? 강도연 명의가 아닌데? 또 다른 헌병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도연은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어
비리 수익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3천만 원을 넘네요. 최명수 법무참모가 계산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편 민간업체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강도현과 결탁해서 가짜 거래를 만들어낸 업체들이 속속 밝혀졌어요. 이 업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네요.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조작된 거래였다는 뜻이군요. 김도연이 사건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오후에는 강도연에 대한 심층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과거 이력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어요. 강도연의 인사기록을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명수가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어떤 점이죠? 지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여성 상관과 갈등을 겪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성차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명수의 발견이었어요. 지우는 이제야 강도연이 자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성격이 아니라 깊은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번 사건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한 요인이었을 수 있겠네요. 조재혁이 분석했어요. 아마도 윤상우를 괴롭힌 것도 저에 대한 반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훈의 추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도연이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강도연 중사, 김도연 헌병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네. 강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군수품 유용 및 내부 고발자 탄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도연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헌병이 강도연을 연행했어요. 연행되면서도 강도연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지훈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윤상우는 강도연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지훈이 윤상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상우가 의아해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전체를 개혁해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야. 지훈의 포부였습니다. 그날 밤 조재혁은 지훈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준장님 덕분에 부대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훈의 더 큰 계획이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까요? 조재혁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부 신고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성평등 교육이 필요해요. 지훈의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조재혁의 다짐이었어요. 강도연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의 더 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강도연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군 차원의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거든요. 지훈이 조사단장을 맡아 부대 전반의 개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지훈이 첫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강도연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군인에 대한 차별, 내부 고발 시스템의 부재, 부패한 관행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거든요.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법무참모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죠. 지훈이 답했습니다. 윤상우는 이제 부대에서 존경받는 병사가 되어 있었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폭로한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윤상우 병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깨끗해졌어요. 후배들이 윤상우를 우러러봤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지훈 준장님과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윤상우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박민수도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했어요. 다리 부상은 완치되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상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저 나쁜 놈들이 계속 설쳤을 거야. 박민수가 윤상우에게 고마워했어요. 우리가 함께 싸운 거잖아. 이제 앞으로만 보자. 윤상우가 동지애를 표현했습니다. 지훈은 새로운 제도 마련에 집중했어요. 무엇보다 내부 신고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했습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 보호가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지훈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필요하고요. 조재혁이 추가 의견을 냈어요. 맞아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훈이 동의했습니다. 성평등 교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성 군인도 동등한 동료입니다. 성별로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군규 위반이에요. 교육 강사가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간부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강력한 의지와 국방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군대다운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여성 간부가 만족해했습니다. 면회실도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벽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전에 강도연이 근무했던 곳이 맞나? 방문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새로 부임한 면회실 담당자는 친절하고 정중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편 강도연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치소에서 강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강도연의 늦은 후회였습니다. 어느 날 강도연은 지훈에게 편지를 썼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내용이었습니다. 준장님께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독했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준장님의 용기와 정의감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은 강도연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강도연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를 줘야지. 지훈의 관대함이었습니다. 몇 달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았고 성차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랑스러운 부대가 된 것 같아요. 조재혁이 지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좋은 시작이죠. 지훈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윤상우는 이제 부대의 모범 병사가 되어 있었어요. 후배들에게는 정의로운 선배로, 간부들에게는 신뢰받는 부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이렇게 좋아졌어. 동기들이 고마워했어요.
모든 사람의 노력이었어요. 저는 시작점이었을 뿐이죠. 윤상우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개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1년이 지난 후 제48보병연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지훈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윤상우는 병장으로 진급해서 이제 후배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어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선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야. 윤상우가 신병들에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걸 봤을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해. 침묵은 공범이거든. 윤상우의 철학이었습니다. 신병들은 윤상우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부대를 바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면회실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방문객들이 정중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전 그 면회실 맞나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한 부모가 감탄했어요. 새로운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네, 많이 개선되었어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면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가 새로운 문화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여성 군인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은 완전히 사라졌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여성 부사관이 만족해했습니다. 지훈 준장님 덕분이죠.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동료가 고마워했어요. 한편 감옥에 있던 강도연에게서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정성 있는 반성의 내용이었어요. 준장님께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감옥에서 상담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출소 후에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평등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지우는 강도연의 편지를 읽으며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어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교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지훈의 감회였어요. 부대 내 익명 신고 시스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즉시 신고되어 해결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돼요. 예전처럼 쌓아두지 않죠. 한 병사가 만족해했습니다.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되고 있었어요. 투명성이 보장되니까 부정이나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감사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조재혁 연대장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지우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무슨 일인가? 지훈이 물었습니다. 차관 임명 제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관의 말에 지훈이 놀랐어요. 국방부 차관은 군인으로서 최고 수준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정말인가? 지훈이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부대 개혁 성과를 인정받으신 것 같습니다. 부관이 설명했어요. 윤상우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준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상우야. 하지만 이건 나 혼자 이룬 게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지훈이 윤상우의 공을 인정했어요. 아니에요. 준장님께서 믿어주시고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죠. 윤상우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조재혁 연대장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준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연대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의 문화를 잘 유지해 주세요. 지훈의 당부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지훈의 승진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과 개혁 의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이제 정군 차원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네요. 한 간부가 기대감을 표했어요. 그럼요. 준장님이 계시면 군 전체가 더 좋아질 거예요. 다른 동료도 동의했습니다. 지훈은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개인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우야, 내가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어. 지훈이 윤상우에게 말했어요. 준장님이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윤상우의 진심이었습니다. 박민수도 완전히 회복되어 모범 병사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이네. 윤상우가 동기를 위로했어요. 응, 덕분에 새 사람이 된 기분이야.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 거야. 박민수의 다짐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지훈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도 세워졌어요.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후배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병사가 말했어요. 그럼요. 지훈 준장님처럼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신병이 다짐했습니다. 지훈의 부임 소식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여성 차관 임명과 함께 군 개혁의 상징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어요. 지훈 차관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군인 가족들도 환영했습니다. 강도연도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차관이 되시다니 정말 부끄럽다. 강도연의 뒤늦은 깨달음이었어요. 윤상우는 지훈의 마지막 부대 방문에서 소중한 조언을 받았어요. 상우야, 앞으로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렴. 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고. 지훈의 당부였습니다. 네, 준장님. 아니, 차관님. 꼭 기억하겠어요. 윤상우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가 완성되었어요. 폭력이나 보복이 아닌 정의로운 변화를 통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1년 후 국방부 차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국방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차관이 되었어요. 취임식장에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상우를 비롯한 제48보병 연대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지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지훈이 취임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낸 한 병사 덕분입니다. 윤상우 병장님, 일어서 주세요. 지훈의 요청에 윤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윤상우에게 집중되었어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조직의 비리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무릅쓰고 진실을 폭로했어요. 지훈이 윤상우를 소개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말이죠. 지훈의 말에 취임식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상우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외톨이였던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앞으로 국방부는 이런 용기 있는 군인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지훈의 포부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지훈은 윤상우와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조용한 곳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상우야,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지훈이 윤상우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차관님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윤상우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처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지훈이 윤상우의 공을 인정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지훈이 윤상우의 미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녁 후에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윤상우의 꿈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과 정의감이면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야. 지훈의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차관님처럼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상우의 포부에 지훈이 감동했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 보인다. 지훈의 진심이었습니다. 한편 제48보병연대는 이제 정군의 모범 사례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부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선진적인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부대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도 도입하고 싶다고 하네요. 조재혁 연대장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지훈 차관님이 만들어주신 시스템이니까 당연하죠. 부하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면회실도 여전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모든 방문객들이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한 부모가 만족해했어요. 네, 저희는 모든 분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어요. 담당자의 정중한 답변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어요.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많은 반성과 성찰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출소하면 제일 먼저 지훈 차관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강도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는 삶을 살겠어요. 강도현의 다짐이었습니다. 출소 후 강도현은 성평등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싶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도현의 각오였어요. 지훈은 강도현의 변화 소식을 듣고 만족했어요. 처벌보다는 교화가 더 중요하다는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강도현도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 지훈의 감회였어요. 국방부 차관으로서 지훈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군 성평등 교육 강화였어요. 모든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지훈의 의지였어요. 내부 신고 시스템도 정군으로 확대되었어요. 익명성과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부대에서든 불의를 보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한 병사가 만족해했어요. 윤상우는 전역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예요.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세요. 윤상우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전우애거든요. 윤상우의 철학이었어요. 후배들은 윤상우를 우러러보며 들었어요. 선임님처럼 용기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저녁 당일 윤상우는 부대 정문에서 마지막 경례를 했어요. 지난 2년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윤상우의 다짐이었어요. 지훈도 윤상우의 전역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상우야, 사회에서도 내 용기와 정의감을 발휘하길 바라. 항상 응원할게. 몇 년 후 윤상우는 공무원이 되어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정의감을 사회에서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 더 큰 개혁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 면회실에서 만난 한 병사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정한 군인의 길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지훈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면회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결국 정군을 바꾸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